강태호 캉그룹의 총재로서 그의 삶은 오차 없는 기계와 같았다. 새벽 5시에 기상하여 30분간 명상하고 6시에 전용 헬기장에서 회사로 향했다. 그의 일정표는 초 단위로 짜여 있었고 모든 결정은 냉철한 데이터와 이성적 판단에 근거했다. 감정은 그의 세계에서 무의미한 변수일 뿐이었다. 그는 사업을 통해 권력을 쌓았고 그 권력은 곧 자신의 존재 이유였다. 그의 차가운 눈빛 아래에서 캉그룹은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며 흔들림 없이 성장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만큼이나 완벽하고 통제된 삶을 추구했다. 그리고 그 삶의 중심에는 그의 아들 강준이 있었다. 하지만 아내 한서연은 그의 완벽한 제국에서 유일하게 통제 불가능한 존재였다. 그녀는 결혼 후 자신의 모든 사회적 경력을 포기하고 전업주부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조용하고 그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궤도에 있었다. 태호는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 완벽한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와 조용한 태도는 그의 단단한 갑옷을 뚫고 들어오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기보다는 소유물로 여겼다. 그녀는 그의 완벽한 제국을 완성하기 위한 장식품 같은 존재였다. 그들의 관계는 서로 다른 행성에서 온 존재들처럼 평행선을 달렸다. 오늘도 태호는 칸그룹 본사 옥상에 있는 전용 헬기장에서 아들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 아들 준은 태호의 유일한 약점이었다. 아들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했다. 그는 준이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준이 오로지 자신만의 세상에서 자라기를 바랐다. 그의 집착은 이미 병적인 수준이었다. 하지만 준은 그런 태호의 마음을 알 리 없었다. 준은 그저 평범한 10살짜리 아이였다. 그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이었다. 태호는 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준은 학교 후 태호가 지정해준 차량을 타지 않고 학교 옆 으슥한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다. 태호의 눈이 매섭게 빛났다. 태호는 즉시 헬기 조종색에 지시를 내렸다. 따라가.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내. 헬기 조종사는 태호의 명령에 복종하며 헬기를 움직였다. 태호는 망원경을 꺼내 준의 움직임을 쫓았다. 준은 골목 안으로 들어가더니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다. 태호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그는 준이 자신 몰래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의심으로 가득 찼다. 잠시 후 골목 저편에서 한 여자가 걸어왔다. 그녀는 20살 남짓의 젊고 아름다운 여자였다. 그녀의 옷차림은 수수했지만 그녀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분위기는 평범하지 않았다. 그녀의 긴 생머리는 바람에 흩날렸고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깊은 바다와 같았다. 그녀의 얼굴은 묘한 매력을 풍겼다. 그녀는 어떤 유명 배우보다도 아름다웠다. 태호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다. 그의 마음은 처음으로 통제 불가능한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질투와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준은 그 여자를 발견하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갔다. 이모, 준은 그녀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다. 여자는 준을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오랜만에 만난 연인 같았다. 태호의 심장이 쿵하고 떨어졌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이모라는 단어로 가득 찼다. 그는 준이 자신 몰래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준이 자신만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준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준은 그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태호는 망원경을 통해 두 사람의 모습을 뚫어지라 응시했다. 여자는 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작은 상자를 건넸다. 준은 상자를 받아들고 기뻐하며 활짝 웃었다.
그들의 대화는 태호에게 들리지 않았지만 태호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태호와 준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대감이었다. 태호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다.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준이 자신 몰래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태호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학교 주변 모든 CCTV를 확보해. 그리고 준과 함께 있던 여자의 신원을 파악해 30분 안에 보고해.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의 분노는 이미 극에 달했다. 그는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제거하고 싶어 했다. 그는 그 여자의 정체를 알아내고 싶었다. 그는 그 여자가 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싶었다. 그는 준을 되찾고 싶었다. 비서실장은 태호의 명령에 놀랐다. 태호는 평소 사적인 일에 대해 직접 지시하는 법이 없었다. 태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분노와 차가움은 비서실장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비서실장은 즉시 행동에 착수했다. 그는 학교 주변 모든 CCTV를 확보하고 그 여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인력을 투입했다. 그는 태호의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 그는 태호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30분 후 비서실장은 태호에게 보고했다. 총재님 학교 주변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얼굴은 헬기에서 보신 것처럼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항상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신원 조회 결과 해당 여성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 같습니다. 비서실장의 보고는 태호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다. 태호는 자신의 모든 통제력을 잃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만큼이나 완벽하고 통제된 삶을 추구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그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태호는 차갑게 말했다. 좋아, 비서실장. 지금부터 이 사건은 내게 직접 보고해. 그리고 이 사실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 특히 한서연에게는. 비서실장은 태호의 명령에 고개를 숙였다. 그는 태호의 비밀스러운 지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 그는 태호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태호의 완벽한 제국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이 비밀스러운 지시가 결국 태호의 제국을 흔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태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아름다운 여자의 얼굴로 가득 찼다. 그의 분노와 질투는 더욱 커져갔다. 그는 그녀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가 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싶었다. 그는 그녀를 제거하고 싶었다. 그는 준을 되찾고 싶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직접 그 여자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만큼이나 완벽하고 통제된 삶을 추구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그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지 못했다. 그 여자가 바로 자신의 아내라는 것을. 강태호 총재의 명령은 카앙그룹 내부에 조용하지만 강력한 파장을 일으켰다. 비서실장이 이사는 태호의 지시를 철저히 비밀에 붙이며 자신의 최정예 팀을 동원해 그 여자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학교 주변의 모든 통신 기록과 교통 정보를 분석하고 인근 상점들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까지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마치 허공을 가르는 칼날처럼 무의미했다. 여자의 신원은 그 어떤 데이터베이스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이게 무슨 일이지? 아무런 정보도 없다고 태호는 이 이사의 보고를 받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폭풍전의 고요함이 담겨 있었다. 태호는 완벽한 통제 속에서 살아왔다. 그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논리와 데이터로 설명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 존재가 나타났다. 그 여자는 그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이 이사는 곤란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총재님, 저희가 가진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 같습니다. 태호는 차가운 눈으로 이 이사를 바라보았다. 이 이사 자네는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군. 나는 정보가 없다는 말을 들으려는 게 아니야. 나는 그녀의 정체를 알아내라는 지시를 내렸네. 만약 자네의 팀이 해내지 못한다면 내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겠군. 그의 말에는 경고와 함께 깊은 실망감이 엿보였다. 이 이사는 태호의 의중을 정확히 읽었다. 태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도전으로 이 사건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 이사는 땀을 흘리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총재님. 제가 직접 나서서 모든 것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이미 이 이사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개인 노트북을 켰다. 이 노트북은 카앙그룹의 비밀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일반적인 정보망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정부 기관의 기밀 자료와 국제범죄 조직의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태호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수많은 경쟁사들을 무너뜨리고 그의 제국을 확장해왔다. 그는 그 여자가 자신의 제국에 대한 도전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태호는 준이 이모라고 불렀던 여자의 얼굴을 CCTV 영상에서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했다. 그의 눈은 스크린 위를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무수한 정보들을 쫓았다. 그는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그녀는 국제 스파이일 수도 있고 경쟁사의 비밀 요원일 수도 있었다. 그녀가 준에게 접근한 목적은 분명히 캉그룹과 관련이 있을 터였다. 태호는 자신의 직감을 믿었다. 그의 직감은 한 번도 그를 배신한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몇 시간 동안의 검색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여전히 일치하는 정보 없음이었다. 태호는 당황했다. 그의 완벽한 시스템이 실패했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는 새로운 검색 필터를 적용했다. 얼굴 인식 대신 그녀의 독특한 걸음걸이와 손동작을 분석하여 검색했다. 결과는 또다시 실패였다. 태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기 싫었다. 그의 자존심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자신의 통제력을 잃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태호는 마지막으로 가장 기묘한 정보를 입력했다. 그것은 망원경으로 포착했던 그녀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였다. 그는 그 흉터의 모양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그 흉터가 그 여자의 정체를 밝혀줄 유일한 단서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 흉터의 모양을 정확하게 묘사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했다. 그는 그 흉터가 그 여자의 정체를 밝혀줄 유일한 단서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 흉터가 그 여자의 정체를 밝혀줄 유일한 단서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 흉터가 그 여자의 정체를 밝혀줄 유일한 단서라고 생각했다. 놀랍게도 몇 초 후 스크린의 하나에 결과가 나타났다. 일치하는 정보 발견. 태호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스크린에는 그 흉터와 일치하는 여러 개의 이미지가 떴다. 태호는 이미지를 클릭했다. 이미지는 한 사람의 신원 정보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 정보는 너무나도 익숙해서 태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정보의 첫 줄에는
이름 한서연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태호가 결혼식 때 찍었던 그녀의 사진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 순간 태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이 본 CCTV 영상 속에 아름다운 여자와 자신의 아내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아내 한서연은 조용하고 온순하고 평범한 주부였다. 그녀는 항상 긴 소매옷을 입어 손목을 가렸다. 그는 그녀의 손목에 흉터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완벽한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속이고 있었다. 태호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태호는 즉시 서재에 설치된 가족 전용 CCTV를 확인했다. 그는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화면에는 준이 자신의 방에서 레고를 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서재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한서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태호의 서재에 와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흉터를 감추기 위해 항상 긴 소매옷을 입고 다녔다. 태호는 그녀의 완벽한 이중생활에 소름이 끼쳤다. 태호는 분노와 혼란 속에서 그녀를 마주했다. 그의 눈은 이미 그녀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태호에게 인사를 건넸다. 여보, 일찍 오셨네요. 저녁 식사 준비해 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태호는 그 목소리 속에서 거짓말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했다. 그는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소름이 끼쳤다. 그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가면을 벗기고 싶었다. 태호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괜찮아. 할 일이 좀 있어서. 그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재를 나섰다. 그녀의 뒷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태호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평범한 주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태호의 제국을 송두리째 흔들 만큼 거대한 것이었다. 태호는 자신의 삶이 통제 불가능한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강태호는 서재의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다. 그의 마음은 혼란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지금껏 모든 것을 통제해왔다. 그의 사업, 그의 재산, 심지어 그의 감정까지도. 하지만 그의 아내 한서연은 그의 통제를 벗어난 유일한 존재였다. 그녀는 그에게 완벽한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평온한 얼굴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태호는 그녀의 가면을 벗기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다. 태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내를 찾으러 거실로 나갔다. 그는 그녀와 마주해야 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보고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그녀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고 싶었다. 거실에는 서연이 준과 함께 앉아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준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태호는 그 웃음소리를 듣고 잠시 멈칫했다. 준은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하지만 지금 그 안식처마저도 거짓으로 얼룩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며 서연에게 다가갔다. 서연, 할 얘기가 있어. 준은 방으로 돌아가서 놀아. 태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서연은 태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냉기를 감지하고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준은 태호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빠,
무슨 일이야? 준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다. 태호는 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엄마랑 잠시 이야기할 게 있어서 그래. 먼저 가서 놀고 있어. 준은 태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준이 방으로 들어간 후 거실에는 침묵이 흘렀다. 태호는 서연을 뚫어지라 응시하며 말했다. 당신 누구야? 태호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는 모든 의심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태호의 질문에 당황한 기색 없이 평온하게 대답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보, 저는 당신의 아내 한서연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태호는 그 속에서 거짓말을 찾을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가면을 벗기고 싶었다. 거짓말 마. 내가 모든 걸 알아. 그 여자, 학교 앞에서 준을 만난 그 여자가 바로 당신이라는 걸 알아. 태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을 서연에게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준과 서연이 서로를 껴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사진을 보고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평온한 표정으로 사진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깊은 바다와 같았다. 태호는 그녀의 눈빛에서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래요. 그 여자, 제가 맞아요.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다. 태호는 그녀의 솔직한 대답에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다. 왜 거짓말을 한 거지? 왜 당신의 정체를 숨긴 거야? 태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서연은 태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묵을 지켰다. 그녀의 침묵은 태호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다. 그는 그녀의 침묵 속에서 더 큰 비밀을 감지했다. 그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의 손목에 있는 시계가 조용히 진동했다. 그것은 태호의 조사 시스템이 그녀의 비밀 네트워크를 건드렸을 때 그녀의 은밀한 장치에 경고 신호를 보낸 것이었다. 서연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변했다. 그녀는 태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당신이 나를 조사하면서 아주 위험한 곳에 손을 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렬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태호는 그녀의 말에 당황했다. 그는 그녀의 경고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다. 태호는 서연의 말에 비웃었다. 위험, 나는 캉그룹의 총재야. 내게 위험한 건 없어. 그의 오만함은 그의 불안감을 숨기기 위한 방패였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안요, 여보. 당신은 그저 거대한 그림의 일부일 뿐이에요. 당신은 내가 왜 이중 생활을 해야 했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신의 행동 때문에 나의 과거가 다시 우리 가족을 위협하고 있어요. 그녀의 말은 태호의 오만함을 산산조각냈다. 그는 그녀의 말 속에서 묘한 공포를 느꼈다. 그는 그녀의 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서연은 조용히 과거를 회상했다. 그녀는 과거에 아스트라라는 코드명으로 활동했던 국제정의 조직 더 메리디안 이니셔티브의 수석 전략가였다. 그들의 목표는 세계를 위협하는 거대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수많은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고 그녀의 명성은 전 세계에 퍼졌다. 하지만 그녀의 활동은 그녀에게 많은 적을 만들었다. 그중 가장 위험한 적은 더 바이퍼라고 불리는 악명 높은 국제범죄 조직의 수장 박민지였다. 박민지는 서연의 뛰어난 능력에 질투를 느꼈고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결국 서연은 박민지와의 마지막 대결에서 가까스로 승리했지만 그녀의 조직은 박민지의 복수에 의해 붕괴되었다. 서연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평범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태호를 만나 결혼했고 준을 낳았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잊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과거가 다시 그녀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박민지는 서연의 흔적을 쫓아 그녀의 가족에게까지 다가왔다. 서연은 태우에게 박민지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박민지는 캉 그룹을 이용하여 전 세계를 감시할 수 있는 비밀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캉 그룹의 기술력과 자본을 이용해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태호의 제국을 이용하려 하고 있었다. 태호는 서연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의 완벽한 제국이 다른 사람의 손에 놀아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자신의 통제력을 잃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서연은 태호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여보,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해요. 당신의 오만함과 무지로 인해 우리 가족이 위험에 처했어요. 당신은 나를 믿고 나와 함께 싸울 건가요? 아니면 당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태호는 서연의 말을 듣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자신의 제국을 위협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서연을 믿어야 했다. 그는 서연과 함께 싸워야 했다. 강태호는 한서연의 말에 충격을 받은 채 서 있었다. 그의 완벽한 세계는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자신과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다. 그녀가 정말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은 것일까? 아니면 이 또한 또 다른 거짓말일까? 태호는 그녀의 말을 100% 신뢰할 수 없었다. 그의 이성은 그녀의 완벽한 이중 생활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시험해보고 싶었다. 그녀의 진심을 알고 싶었다. 태호는 차갑게 말했다. 좋아, 당신의 말을 믿겠어. 하지만 나는 당신의 말을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숨겨진 의도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태호의 속마음을 읽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당신이 나를 믿을 수 있게 증명해 드릴게요.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태호의 의심을 이해했다. 그녀는 태호의 신뢰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호는 서연에게 충격적인 통보를 했다. 그는 서연이 사용하던 모든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를 정지시켰다. 앞으로 당신은 나와 상의 없이 단 한 푼도 쓸 수 없어. 그의 말은 서연을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의도였다. 태호는 그녀가 정말로 위험에 처했다면 그녀의 비밀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위기를 모면하려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행동을 감시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태호의 행동에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태호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태호의 오만함과 불신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태호의 시험에 응할 시간이 없었다. 박민지, 더 바이퍼는 이미 캉 그룹의 내부로 깊숙이 침투해 있었다. 그녀는 캉 그룹의 자금과 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계획은 이미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연은 태호의 시험에 응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그녀의 가족과 태호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했다. 서연은 태호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남몰래 자신의 숨겨진 장치들을 활성화했다. 그녀는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자신의 유령 네트워크를 깨웠다. 이 네트워크는 그녀의 과거 동료들로 이루어진 비밀 조직이었다. 그들은 모두 은퇴했지만 서연의 명령이라면 언제든지 다시 활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연은 그들에게 박민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박민지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임무를 내렸다. 그녀는 그들에게 태호의 제국을 지키기 위한 임무를 내렸다. 서연의 첫 번째 목표는 박민지가 카항그룹의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증거를 찾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카항그룹의 비밀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마치 매의 눈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복잡한 금융거래의 미로 속에서 박민지의 흔적을 찾아냈다. 박민지는 카항그룹의 자금을 페이퍼 컴퍼니들을 통해 해외로 빼돌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 자금을 이용해 비밀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었다. 서연은 태호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기묘한 방법을 사용했다. 그녀는 태호의 감시 시스템을 교란시키기 위해 가짜 금융 거래를 만들어냈다. 그녀는 자신의 유령 네트워크를 이용해 카항그룹의 경쟁사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는 허위 정보를 흘렸다. 이 정보는 순식간에 금융시장에 퍼져나갔고 카항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폭락했다. 태호는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모든 인력을 동원해야 했다. 그는 서연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태호는 금융시장의 혼란 속에서 서연의 움직임을 놓쳤다. 그의 모든 주의는 카항그룹의 주가를 안정시키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서연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서연이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있다는 것을. 서연은 태호가 자신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도록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있었다. 서연은 태호가 금융시장의 혼란을 수습하는 동안 자신의 진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움직였다. 그녀는 박민지가 카항그룹의 R&D 시설에 비밀 서버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서버는 박민지의 비밀 시스템의 핵심이었다. 서연은 이 서버를 파괴하기 위해 R&D 시설에 침투해야 했다. 그녀는 태호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가장 위험한 길을 택했다. 그녀는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태호의 오만함과 불신을 역이용했다. 그녀는 태호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가장 위험한 길을 택했다. 밤이 깊어지자 서연은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녀는 검은색 옷을 입고 얼굴을 가렸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장치들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밤의 맹수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태호의 모든 의심과 불신을 이겨내고 자신의 가족과 태호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움직였다. 그녀는 태호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가장 위험한 길을 택했다. 그녀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있었다. 그리고 태호는 알지 못했다. 그가 그녀를 의심하는 동안 그녀는 이미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있었다는 것을. 강태호는 금융시장의 혼란을 수습하며 미친 듯이 바빴다. 카항그룹의 주가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지만 그의 신경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의 배후에 한서연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완벽한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속이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그가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는 오직 그녀의 배신에 대한 분노만을 느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태호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R&D 시설의 보안 시스템을 직접 모니터링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이 카항그룹의 기밀을 훔치려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눈은 수많은 모니터들을 쉴 새 없이 훑었다. 그의 마음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녀의 가면을 벗기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다.
자정 무렵 한 모니터에 희미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R&D 시설에 외곽 담장을 한 여자가 조용히 넘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다. 태호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는 그 여자의 몸짓과 움직임에서 묘한 익숙함을 느꼈다. 그녀는 마치 그림자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마치 바람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흔적 없이 움직였다. 그 여자는 경보장치를 해제하고 레이저 센서를 통과하고 보안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건물 안으로 침투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완벽했다. 그녀는 마치 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태호는 그녀의 뛰어난 능력에 소름이 끼쳤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마치 특수훈련을 받은 요원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의 통제를 벗어난 존재였다. 여자는 R&D 시설의 중앙 서버실로 향했다. 그곳은 캉그룹의 가장 중요한 기밀들이 보관된 곳이었다. 태호는 즉시 보안 요원들에게 비상 출동을 명령했다. 당장 서버실로 가서 그 여자를 체포해.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마.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그녀를 체포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가면을 벗기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여자는 보안 요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서버실에 침투해 있었다. 그녀는 놀라운 속도로 서버들을 해킹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마치 마법처럼 키보드를 두드렸다. 태호는 그녀의 해킹 능력에 경악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마치 컴퓨터 천재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의 모든 예측을 뛰어넘는 존재였다. 그 순간 태호는 화면 속의 여자를 뚫어지라 응시했다. 그녀의 손목에 묶인 검은색 붕대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흉터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 흉터는 이전에 그가 발견했던 서연의 흉터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태호는 그 순간 자신의 모든 오만함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가 그녀를 속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평범한 주부로만 생각했다. 서연은 태호가 보낸 보안 요원들과 마주쳤다. 그녀는 총을 들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몸만을 이용해 싸웠다. 그녀의 몸놀림은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속에는 치명적인 힘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보안 요원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다. 그녀의 눈은 마치 밤의 맹수처럼 날카로웠다. 태호는 화면을 통해 그녀의 싸움을 지켜보며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가 알던 한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치 여전사처럼 보였다. 태호는 즉시 보안 요원들에게 철수를 명령했다. 그는 그녀의 진짜 목적을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제국을 파괴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멈추게 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와 직접 대화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초래한 결과를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다. 그는 그녀의 정체를 오해했다. 서연은 서버실의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킨 후 흔적 없이 사라졌다. 그녀는 태호의 모든 예측을 뛰어넘는 존재였다. 그녀는 태호의 제국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태호는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남아 모니터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마음은 혼란과 경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녀가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행동의 진짜 의미를 알고 싶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나야 했다. 강태호는 새벽 2시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서 서연을 기다렸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경악. 그는 그녀가 평범한 아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모든 예측을 뛰어넘는 존재였다. 그녀의 뛰어난 능력과 차가운 눈빛은 그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가면을 벗기고 싶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자정 무렵 서연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하고 차분했다. 그녀의 옷은 약간 구겨져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태호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태호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거실에는 침묵이 흘렀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거짓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진짜 모습을 마주해야 했다. 당신, 누구야?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서연은 그의 질문에 담담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본 게 전부예요, 여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태호는 그녀의 평온함에 분노했다. 그는 그녀의 가면을 벗기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다. 태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갔다. 대체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나는 당신의 남편이야. 당신은 내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나는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왜 나한테 모든 걸 숨긴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태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그의 분노를 이해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나의 과거는 너무나도 위험해요. 당신과 준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녀는 태호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녀는 그와 준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과거를 숨겼다. 하지만 그녀의 거짓말은 오히려 그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렸다. 태호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그의 분노는 서서히 가라앉았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다. 서연은 태호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국제정의 조직 더 메리디안 이니셔티브의 수석 전략가였고 아스트라라는 코드명으로 활동했다. 그녀는 수많은 국제범죄 조직들을 소탕했고 그녀의 명성은 전 세계에 퍼졌다. 그녀는 마지막 대결에서 더 바이퍼라고 불리는 악명 높은 국제범죄 조직의 수장 박민지를 가까스로 물리쳤지만 그녀의 조직은 붕괴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평범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태호를 만나 결혼했고 준을 낳았다. 하지만 당신의 조사가 박민지의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켰어요. 그녀는 칸그룹을 이용해 전 세계를 감시할 수 있는 비밀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어요. 그녀는 당신의 제국을 이용하려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막지 않으면 당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태호는 서연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의 완벽한 제국이 다른 사람의 손에 놀아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자신의 통제력을 잃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태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의 배신에 분노했지만 그녀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능력에 경악했지만 그녀의 용기에 존경을 표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초래한 결과를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싸워야 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아야 했다.
태호는 서연에게 손을 내밀었다. 좋아. 믿겠어. 당신의 말을 믿겠어. 이제부터 우리는 동맹이야. 당신은 내게 박민지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줘.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캉그룹의 모든 것을 제공할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태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태호의 손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거짓의 토대를 넘어 진실과 신뢰의 토대 위에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다. 강태호와 한서연은 K앙그룹 본사 총재실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남편과 아내를 넘어 전술적 동맹으로 변모했다. 태호는 서연에게 그룹 내부의 모든 기밀 자료를 넘겼다. 그의 완벽주의와 통제 욕구는 이제 서연의 전략적 사고와 결합되었다. 그들은 거대한 전장의 지휘관들처럼 스크린을 보며 박민지의 움직임을 분석했다. 박민지는 캉그룹의 이사회 멤버인 백 이사를 통해 그룹의 핵심 기술과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다. 백 이사는 오랜 기간 태호의 충복으로 알려져 있었기에 그의 배신은 태호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다. 박민지의 목표는 단순해요. 서연이 말했다. 그녀는 카양 그룹의 기술력을 이용해 페놉티콘이라는 글로벌 감시 시스템을 완성하려 하고 있어요.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그녀는 전 세계 금융시장과 정부 기관을 통제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다음 주 이사회에서 페놉티콘 프로젝트를 승인받는 것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긴박함이 담겨 있었다. 태호는 백 이사의 파일을 응시했다. 그는 백 이사를 신뢰했다. 하지만 그의 신뢰는 무너졌다. 백 이사의 약점은 뭐지? 태호가 물었다. 그의 눈은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그녀의 능력을 믿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약점은 당신의 오만함과 똑같아요. 그는 자신의 탐욕을 숨기기 위해 당신의 충복인 척했어요.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당신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를 믿었죠. 서연의 말은 태호의 자존심을 긁었다. 하지만 태호는 그녀의 말을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해야 했다. 서연은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가 백이사를 무너뜨리려면 그의 탐욕을 역이용해야 해요.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캉그룹의 지분이에요. 그는 박민지를 이용해 캉그룹의 지분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가 빼돌린 지분을 찾아내야 해요. 그것이 우리가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태호는 서연의 말에 동의했다. 그는 백이사의 배신에 분노했지만 그의 분노는 이제 냉철한 전략으로 변했다. 그때 서연의 휴대폰으로 준의 문자가 도착했다. 엄마 이모랑 언제 다시 만나요? 우리 할아버지한테 혼나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서연은 준의 문자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준이 자신을 이모라고 부르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준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준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서연은 준의 문자를 태호에게 보여주었다. 준은 내가 이모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비밀을 지켜주려 하고 있어요. 태호는 준의 문자를 보고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준이 자신의 비밀을 지키려 한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준이 자신보다 서연을 더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에 질투를 느꼈다. 그의 오만함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다. 백 이사의 약점을 공략하려면 그의 탐욕을 역이용해야 해. 태호가 말했다. 우리는 그가 빼돌린 지분을 미끼로 그를 유인해야 해. 그리고 이사회에서 그를 무너뜨려야 해. 박민지는 그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당황할 거야. 그때 우리는 그녀의 계획을 막을 수 있어.
서연은 태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태호의 전략을 신뢰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들은 이사회 날짜에 맞춰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태호는 칸그룹의 법무팀을 동원해 백 이사의 불법 지분 거래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자신의 유령 네트워크를 이용해 백 이사가 빼돌린 지분의 행방을 추적했다. 그들의 협력은 완벽했다. 그들은 서로의 능력을 보완하며 시너지를 창출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동맹을 넘어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강태호와 한서연의 계획은 완벽하게 짜여 있었다. 이사회 회의실은 그들의 전장이 될 예정이었다. 이사회 회의가 시작되자 태호는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회의를 주도했다. 그의 눈은 백 이사를 주시하고 있었다. 백 이사는 태호의 시선을 피하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려 했다. 그의 마음은 이미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자, 이제 최종 안건을 논의하겠습니다. 박민지 회장의 제안에 따라 카앙그룹의 차세대 기술인 페놉티콘 프로젝트를 승인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백 이사는 태호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는 박민지 회장과 이미 거래를 마쳤다. 그는 태호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제국을 건설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태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총재님, 이 프로젝트는 카앙그룹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 순간 서연의 계획이 실행되었다. 그녀는 이사회 회의실 밖에서 노트북을 열고 자신의 유령 네트워크를 활성화했다. 그녀의 손은 마치 마법처럼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녀는 백 이사가 빼돌린 지분의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했다. 그녀의 눈은 스크린 위를 빠르게 훑었다. 그녀는 백 이사의 탐욕을 역이용했다. 그녀는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미끼로 그를 유인했다. 이사회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알 수 없는 자료가 나타났다. 그것은 백 이사의 이름으로 된 비밀 계좌와 불법 지분 거래 내역이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이사들은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백 이사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났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는 태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조작된 것입니다, 총재님.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떨렸다. 태호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조작 백 이사, 당신은 스스로의 오만함에 속아 넘어간 거야. 당신은 나의 제국을 탐냈지만 당신의 탐욕이 당신을 파멸로 이끌었어. 태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보안 요원들에게 백 이사를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백 이사는 저항했지만 그는 태호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이 초래한 결과를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초래한 결과를 깨달았다. 바로 그 순간 박민지 회장이 나타났다. 그녀는 태호의 계획을 눈치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경악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태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강태호, 당신은 내 계획을 망쳤어.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야. 당신은 나의 분노를 감당해야 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녀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이 그녀를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끝은 당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박민지. 이제 당신의 차례야. 태호가 말했다. 바로 그때 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가면으로 가려져 있었다. 그녀는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나타났다.
그녀의 눈은 박민지를 향해 있었다. 박민지는 서연의 눈을 보고 소름이 끼쳤다. 그녀는 그 눈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스트라, 서연은 박민지의 경호원들과 맞서 싸웠다. 그녀의 몸놀림은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속에는 치명적인 힘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경호원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다. 그녀의 눈은 마치 밤의 맹수처럼 날카로웠다. 태호는 그녀의 싸움을 지켜보며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가 알던 한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치 여전사처럼 보였다. 박민지 회장은 서연의 날카로운 일격에 무너졌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이 초래한 결과를 깨닫지 못한 채 경호원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백 이사 역시 불법 지분 거래 혐의로 구속되었다. 캉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이사들은 태호의 완벽한 계획에 경악했다. 그들은 태호의 통제력과 서연의 능력에 압도되었다. 그들은 태호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려 했지만 태호는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태호는 차분하게 회의를 마무리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자의 여유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사들에게 말했다. 오늘부로 캉그룹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와 비윤리적인 행위는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저 혼자 이룬 것이 아닙니다. 저의 아내 한서연이 저를 도왔습니다. 그의 말에 이사들은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서연을 평범한 주부로만 알고 있었다. 태호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의 옆에는 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하고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다. 그녀의 눈은 자신감과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태호는 기자들에게 말했다. 제 아내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진짜 영웅입니다. 그녀는 아스트라라는 코드명으로 활동했던 국제정의 조직의 수석 전략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저와 결혼했지만 그녀의 과거는 우리 가족을 위협했습니다. 그녀는 저와 캉그룹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오만함을 숨기지 않았다. 서연은 태호의 옆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태호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오만함을 극복하고 자신을 진심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에 기뻤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눈물은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숨길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태호와 서연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비밀을 숨기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진실을 인정했다. 태호는 서연에게 말했다. 미안해. 내가 당신을 의심했어. 내가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어. 내가 오만했어.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서연은 태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이제 우리는 함께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진실과 신뢰의 토대 위에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다. 한 달이 흘렀다. 박민지 회장의 몰락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그녀의 범죄 조직은 해체되었고 그녀의 제국은 무너졌다. 캉그룹은 태호의 주도해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모든 불법적인 거래와 비윤리적인 행위는 사라졌다. 캉그룹은 이제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추구하는 모범적인 기업이 되었다.
태호는 더 이상 완벽한 통제만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는 투명성과 윤리를 새로운 경영 철학으로 삼았다. 그의 리더십은 더욱 강력해졌고 그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태호와 서연의 관계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비밀을 숨기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진실을 인정하고 존중했다. 태호는 서연에게 정식으로 사과했다. 당신이 내게 모든 것을 숨겼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사실은 내가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어.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서연은 태호의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는 함께해요.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진정한 신뢰와 사랑의 토대 위에 다시 세워졌다. 서연은 캉그룹의 새로운 최고 전략 책임자가 되었다. 그녀의 직책은 공식적으로는 캉그룹의 전략을 총괄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녀의 과거 능력들을 활용해 기업의 보안과 윤리 경영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캉그룹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인정받았다. 그녀의 뛰어난 능력과 냉철한 판단력은 캉그룹의 미래를 더욱 밝게 비추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있지 않았다. 그녀는 태호의 옆에서 당당하게 빛났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준이 자신의 방에서 레고를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준의 방으로 들어갔다. 준은 그녀를 보고 활짝 웃었다. 엄마 아빠가 그랬어요. 엄마는 진짜 슈퍼히어로라고요. 준의 말에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준을 꼭 껴안았다. 그래, 엄마는 이제 슈퍼히어로가 되었단다. 준은 서연의 품에 안겨 행복해했다. 태호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의 마음은 평온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만큼이나 완벽하고 통제된 삶을 추구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통제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 속에서 얻어진다는 것을. 마지막 장면은 강태호 한서연 그리고 강준이 캉그룹의 옥상 정원에서 함께 점심을 먹는 모습이었다. 태호는 준에게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었고 서연은 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준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아빠, 엄마, 우리 가족은 진짜 슈퍼히어로 가족 같아요. 준의 말에 태호와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눈에는 진실한 사랑과 행복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였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했다.